안녕하세요, 비건이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 일을 한 지 3년 정도 됐고요. 일정을 마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제 어제 좀 퇴사를 하게 됐었어요. 제가 어제까지 했던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배달 대행 업체에서 프론트엔드 업무를 맡았었고요. 제가 만들었던 서비스는 라이더와 가맹점을 관리하는 단위를 허브라고 하는데, 이 허브를 관리하시는 허브장님들이 이제 뭐 관제라든지 영업, 정산 같은 업무에서 이제 좀 피로도를 느낄 수 있는데 그런 피로도를 좀 더 자동화하면서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자 해서 이제 그런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만들었었고요. 제가 담당했던 작업은 이제 지도 관제 관련된 기능 뭐 유지 보수라든지 또는 관리 정산 페이지를 이제 새로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 제가 맡았던 서비스에서는 이제 뭐 Vue.js, 타입스크립트, 뭐 사이프레스 등등을 사용을 했었고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올해 안에 퇴사를 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거를 좀 목표를 했었는데 좀 운 좋게 그런 곳을 발견을 해서 지금 퇴사를 하고 아마 다음 달 정도부터 그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제가 카카오 브런치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글로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처음에 프로그래밍을 왜 시작했는지부터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 그런 것들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인디스워크에서 이 브런치를 보고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새로운 도전은 어떤 도전을 말할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 쪽으로는 돈을 벌고 싶지는 않아서 글을 쓰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책 읽고 뭐 이렇게 글로 쓰고 이러는 거를 프로그래밍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작년에 특히 많이 생각을 해보게 돼서 새로운 일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저는 그 IT나 공학 관련된 그런 지식을 이제 초중고 교사분들한테 좀 양질의 콘텐츠로 제공하는 업체에서 이제 뉴스레터 발행하는 일을 담당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좀 그런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좀 낮추는 콘텐츠를 만드는 쪽으로 좀 글을 전문적으로 써보고 싶어서 그쪽으로 좀 전문성을 키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은 퇴사를 했지만 프론트엔드로 커리어를 시작하시게 된 과정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을까요? 저는 사회생활은 논술학원 강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대학에서 이제 문예창작학과를 졸업을 했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교육 콘텐츠 기획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교육대학원도 이제 다니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학원 학비 벌려고 알바로 이제 논술학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대학원 졸업 후에는 이제 프리랜서 강사로 일을 하게 됐었고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 제가 일을 해보니까 사람들과 만나는 일에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뺏기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사람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쌓인 상태여서 좀 앞일은 생각 안 하고 좀 뛰쳐나왔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가 마침 딱 그 코로나 시작된 그 2019년 10월쯤이었는데요. 그래서 뭔가 개발자 붐 같은 게 좀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집 앞에 그 국비 지원으로 뭐 코딩 알려준다는 현수막 이런 것도 있었고 저는 그 광고 홍보들을 보고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분야를 처음 알게 됐고요.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뭐 시간과 비용 대비 좀 취업 문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또 제가 나중에 원하는 그런 교육 서비스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어가지고 좀 공부를 해볼까? 이 생각을 처음에 했고요. 그 무엇보다 강사일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직무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당시 코로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럴 바에는 인강을 듣는 게 훨씬 효율이 좋은 것 같아서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이제 독학으로 돌렸었고요. 뭐 제가 원래부터 좀 책 읽고 글 쓰는 일을 좋아해서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게 힘들진 않았었고 그래서 성향상 뭐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이런 게 좀 잘 맞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평균 거의 10시간 이상씩 인강으로 공부하고 포트폴리오 제작해서 면접 준비도 이렇게 그렇게 했었고요. 그 모든 분야가 그렇듯 처음에는 좀 제가 성장하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그 재미로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좀 오랜 시간 앉아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제가 당시에 좀 시야가 많이 좁았어가지고 좀 문과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단순 노동 아니면 뭐 돌봄 노동 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근데 그런 노동들은 사회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좀 그 사실에 굉장히 좀 좌절도 많이 하고 분노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은 이제 무의미하다. 그래서 모든 게 의미 없다면 그래도 정당하게 대우해주고 보상해주는 일을 하자. 좀 그런 생각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고 좀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퇴사를 하게 되셨는데 퇴사를 마음먹으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실 퇴사를 결심한 거는 좀 단 한 가지 사건이라고는 말하면은 좀 아닌 것 같고요. 프론트엔드로 일을 한 3년 정도 하면서 그 결심들이 점점 이렇게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계기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그게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녹기 전에라는 아이스크림 카페 운영하시는 그 녹사님이라는 분의 이제 인터뷰 영상을 봤던 일 같습니다. 봤던 인터뷰가 그 녹사님이 이제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창업을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본인은 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제 죽기 전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죽을 때 뭐 주머니에 돈을 넣어서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대신 살아온 기억은 이제 죽기 전에 떠오를 것 같은데 그 기억이 풍성한 사람일수록 더 행복한 사람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좀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창업까지 가셨다고 했는데 이미 그때 저는 좀 개발의 마음이 떠나 있었었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분야로 이제 가야 하는 건 맞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또 신입으로 새로운 데 가야 돼? 좀 그거가 좀 많이 막막했었어요. 그래서 애써 제 진심을 모른 척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이제 그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더 이상 프로그램을 하는 게 제 인생 전체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결심을 굳혔던 것 같습니다. 처음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는 문과생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문과생이 개발자로 커리어를 전환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전공생보다 적어도 4년은 뒤쳐져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 공학에 정말 최적화된 두뇌가 아닌 이상은 그만큼의 시간을 그 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개발자로서 시작을 전공생들이 가는 위치로 목표를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무조건 실무에 먼저 뛰어드시는 게 혼자 백날 공부하고 뭐 포트폴리오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을 단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무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규모의 개발팀에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규모 있는 개발팀에 가면은 이제 서비스가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지는지 좀 보고 듣는 게 있다 보니까 서비스 개발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전체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근데 특히 요즘같이 개발자 분도 좀 꺼지고 신입을 원하는 곳도 많지 않은 이런 불경기 상황에서는 원하는 자리로 바로 가시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제가 신입으로 이력서 돌릴 때는 그 개발자 붐이라는 게 좀 있어서 지금보다는 여건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뭐 SI 아니면 스타트업 같이 좀 개발자들이 좀 기피하는 그런 기업들이 현실적인 선택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까지 일했던 회사에서도 이제 SI로 시작하신 분들도 있었고 뭐 스타트업으로 경험 쌓으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 분들이 제가 봤을 땐 개발자로서 전문성도 굉장히 있으시고 배울 게 많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작이 초라하더라도 본인이 의지를 갖고 있으면은 본인 하기 나름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시니어 레벨에서는 이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년차 개발자신데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 생활을 그만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은데 그동안은 어떻게 버텨오셨을까요?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하기론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라는 일이 제가 그동안 했던 일에서는 가장 제 성향에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할당된 업무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좀 반복되는 업무에 쉽게 지치는 성격이라서 매번 그런 식으로 다른 도전 과제가 주어지는 게 저에게 좀 흥미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희열감 같은 것도 굉장히 제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개발 직군 자체가 이제 일하는 방식의 효율성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개발 문화 같은 것도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운 좋게 좋은 사수분을 만나서 이제 제가 뭐 일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뭐 업무 프로세스에서 좀 개선하고 싶은 점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걸 바로바로 이제 해결책 같은 것도 제시해 주시고 또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뭔가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처리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서 그 전 회사에서는 굉장히 크게 만족하면서 일을 했었고요. 뭐 재택근무라든지 뭐 출퇴근 시간이 유연하다는 것도 정말 빼놓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모든 업무가 이제 뭐 긴 로그나 뭐 슬랙의 이력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뭐 근무 시간이 문제는 아니었고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업무를 잘 해내는 것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복지도 좋은데 뭐 연봉도 높고 그래서 왜 다들 정말 개발을 배워서 개발자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문화를 이제 누릴 때마다 느꼈던 것 같고요. 그런 근무 시간까지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었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퇴근 후에 또는 주말에 그 프로그래밍을 공부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이런 게 좀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제 욕심이었기도 했지만 적어도 하루 8시간 이상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거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좀 도태되리라는 그런 좀 압박감이 컸었던 것 같고요. 저는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어떤 일이든 좀 진심으로 잘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더더욱 그런 공부를 제가 그 시간만큼 해놓지 않으면 막 죄책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군 자체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게 많은 만큼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뭐 적어도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기까지는 어느 직군이나 그럴 테지만 개발은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면은 정말 취미가 코딩인 분들이 정말 많았고요. 전문성이 중요하고 개발 쪽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한 분야에 대한 스스로의 흥미나 관심 그런 게 없다면 오랜 시간 일하기도 힘들고 인정받기도 힘든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프로그래밍은 직업도 프로그래밍이어야 하고 취미도 프로그래밍이어야 할 만큼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하는데 본인이 생각한 천직이 아니면은 계속해서 해나가긴 어렵겠네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제가 퇴사를 하는데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퇴사가 마음에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은 프로그래밍 업무를 계속할 이유를 찾기 위해 여러 활동들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셨고 그 활동들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선 처음에 개발 공부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개발팀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게 목표였었고요. 근데 그 목표를 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루다 보니까 더 공부하고 싶고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괴로웠었는데 확실히 좀 몸은 편했지만 이제 공부에 대한 절실함 같은 것도 많이 사라져서 좀 많이 좀 막막했던 것 같아요. 좀 어떤 목표를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좀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뭐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려고 컴퓨터 앞에는 앉지 않으니까 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나날이 좀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근데 아무리 제가 그런 개발 관련된 영역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봐도 크게 하고 싶은 게 많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뭐 비건 지향을 1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먹는 거에 좀 제약이 많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인간관계 같은 것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던 타이밍이라서 제 삶 전반적으로 많이 좀 우울했던 시기였고요. 좀 사람을 만나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비건 관련된 모임을 나가서 이제 비건들을 위한 서비스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환경 관련된 독서 모임이라든지 비건 앱 만드는 모임 또 시빅 해킹 같은 것들 이제 만드는 모임도 전 찾아다니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모임들은 좀 간헐적이고 단기적인 모임이라서 제가 원하는 거는 좀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에 좀 지쳐갈 쯤에 이제 어떤 모임이든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 목표치를 낮추게 되었고요. 그 즈음에 이제 좀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이제 함께하는 독서 모임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모임이 장애학 관련된 책을 읽는 모임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처음에 저는 그때까지는 뭐 장애학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어서 좀 들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그 작가님의 강의를 듣고 좀 저의 절망적인 좀 시절을 극복했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모임에 우선 한번 참여를 해보게 됐고요. 좀 시작은 뭐 그렇게 장애학에 대한 흥미가 크게 있진 않던 상태였는데 근데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무엇보다 장애학 자체가 가진 어떤 좀 중요한 좀 사고 방식들 같은 것들이 이제 제 가치관이랑 많이 맞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던 게 이제 웹 접근성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보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세미나 하면서 뭐 장애 운동이라든지 환경 운동, 뭐 동물 해방 운동 하시는 그런 활동가나 작가분들을 좀 만날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듣고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개발은 뒷전이고 이제 그런 딴짓들의 진심인 거를 좀 발견을 했었어요. 좀 세상에 이렇게 멋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우선 했던 것 같고요. 세상에 좀 의미 있는 일도 있다, 이런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시간이 점점 전과 다르게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좀 프로그래밍 하면서도 또 제가 원하는 딴짓들은 따로 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경제적인 뭐 안정과 제가 원하는 활동,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그 균형을 잡으려고 작년 동안 많이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좀 고민도 하고 방법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양다리를 거쳐서 될 일이 아니구나, 좀 그런 거를 결국에는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뭐 이렇게 다재다능한 사람은 아니라서 좀 제가 하고 싶은 분야에 온전히 빠져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지난해를 좀 회고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시고 이직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직은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사실 이직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딱히 뭐 포트폴리오나 제가 가고 싶은 분야에 대한 어떤 정보를 찾거나 이런 거는 마음에 비해선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로 좀 가장 중요한 게 제 마음을 정리를 하는 거라 생각을 해서, 그 지난 1년 동안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라든지 제가 했던 생각 같은 거를 이제 브런치의 글로 좀 정리를 해보자, 우선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었고요. 글만큼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브런치에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 그 글들을 이제 좀 기반 삼아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제가 원하는 기업들에 이제 지원서를 돌렸더니, 그 중에서 좀 그 부분을 좋게 봐주신 곳이 있어서 한 달 뒤에 이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이제는 이직에 성공을 하셨는데, 문과에서 개발자로의 커리어 전환을 준비하는 취준생과 이직생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 저 개인적으로는 프로그래머로 일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굉장히 좁은 세상에 갇혀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라는 분야가 확실히 매력적인 요소가 많은 분야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매력 때문에 이제 나와 맞지 않은 일을 계속 미련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3년 전에 저한테는 개발이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지금 저한테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 저처럼 뭐 이 개발 쪽이 어떤 세계인지 궁금하다, 그 궁금증만 채워도 좀 괜찮다 라면은 저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똑똑하게 일하고 좀 자유롭게 근무하고 이런 개발 문화를 접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앞으로 제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좀 레퍼런스 같은 거를 좀 쌓는데 큰 도움을 받았어서 좋은 좀 삶의 경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하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프로그래밍이 재밌다면 정말 금상첨화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던 우선 시니어 분들은, 여기서 그 시니어 분들이란 적어도 이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하신 분들을 지칭을 하는데요. 그분들은 정말 만들고 싶은 서비스가 있거나 아니면 개발 자체가 재밌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이제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짜는 그런 어떤 수학적인 재능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한 분야이고요. 만약 여러분한테 이런 능력과 재능이 있다면은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프로그래밍보다 더 재밌는 일이 있다, 또는 이제 온 하루가 프로그래밍으로 채워진 내 삶이 너무 불행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본인이 좋아하는 길을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또 작가님 중에 이제 이동진 평론가님 을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인간은 의지가 강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 말에 정말 100% 동의를 하거든요. 이게 사람이 매일 반복해서 욕망할 수 있는 일을 본인 의지로, 저처럼 3년 정도는 뭐 그렇게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내가 매일 반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고 흥미 있어 하지 않는 일이다? 그러면은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뭐 제 경험상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서, 여러분도 내가 이걸 매일 반복해서 욕망할 수 있나, 이 질문을 좀 여러 번 던져보시면서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좀 줄이거나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